예,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 찾아주신 우리 중학교 또 학부모님들께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진고등 교장 박재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이제 항상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떤 계절의 변화를 잘 몰랐는데 벌써 이제 단풍도 들고 또 상당히 또 찬바람도 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깊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참 올해는 참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체를 위하고 또 조심하고 또 배려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래도 큰 혼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께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 드립니다. 저희 학교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또 방역과 개인위생에 정말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72년 대구공업전수학교로부터 학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80년에 인문계 영진고등학교로 개교하면서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로 40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대구 동북구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로서 이렇게 했고, 올해 2월 달에 38회 졸업생까지 이제 배출되면서 총 한 2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해외까지 진출해서, 모든 각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워낙 커서 해마다 한 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해마다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그 장학금들을 정말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학교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운동장이 좀 더 이렇게 쓸모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 전체 건물에 어떤 새 옷을 입히는 도색 공사가 전체 건물에 진행되어 있고 또 방음과 보온을 위한 전체 건물 창문 교체 공사가 아마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 공간 구축 사업도 차례로 진행되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체육관을 이제 건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내에 어떤 그 학교의 모습들이 학생들의 어떤 건강과 학습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내신 중심의 어떤 수시 모집으로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진학 방향도 당분간은 수시 모집에 집중할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학교 입학하면 중학교에 비해서 내신 등급은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남자 고등학교니까 일단 여학생이 없고 또 특목고, 자사고, 수성구 등등 사회권 학생들 유출이 아마 고등학교 원서 쓸 때 이미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이렇게 입학할 학생들은 이미 등급이 중학교 때보다 높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이미 좋게 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수능만 더 좀 열심히 준비해 준다면 아마 대학 입시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 때보다는 졸업 때 좀 더 만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면 우리 영진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입학 설명에 오신 학부모를 위해서 입시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이렇게 초빙해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경일여고의 홍준영 부장님께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어떻게 3년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천금 같은 그런 팁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영진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많은 교육 활동들과 노력들을 잘 살펴보시고 영진고등학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어떤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더 궁금하시다면 남으셔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저와 같이 이렇게 또 많은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거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학부모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이런 불편한 자리에 오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일여고의 진로 전담교사입니다. 홍준현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분들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엄청 부담스러운데 아마 제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학교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일 자율형 사립고다가 소위 말하면 문 닫은 학교이라서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와 제 개인의 그 짧은 교직이지만 교직의 경험담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말이 좀 빨라질 텐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말이 빨라져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경청해 주시고 혹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 들으시면 제가 뭐라 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학부형의 입장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대화들을 좀 편안하게 주고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마음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포토샵 많이 안 했고요. 제 짧은 교직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고에 있었고 그리고 예보에 근무를 했고요. 중학교에서 7년에서 3학년 부장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지금 중3 아이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쵸? 부모님만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은 답답해서 들으러 다니는데 특히 남학생은 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성화고인 경북여상에서 6년을 근무하면서 그때 가장 핫 이슈였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파트를 6년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경일여고 넘어오니까 제가 올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였고 현재 경일여고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가지 시대적 상황에서 더 이상 자사고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 과정에서 대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로교사 8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제 자랑 좀 하면 시교육청의 진로지나 온에어 채널에 가면은 강의하는 온라인 강사로 또 전국 진로교사협의회에서는 애니메이션 강의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 배워가면서 진로교사 원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제가 고3 담임을 해서 아이들을 잣대 맞춰서 대학을 보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입의 현실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내가 만약 담임이라면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정말 고민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경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아재력이라는 요즘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아재력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내가 좀 아재 되어 가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고 한번 보시죠. 이 광고가 기억나시면 대충 나이대가 나오시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 저 처음 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광고는 1998년, 9년 그때쯤 나왔던 삼성 노트북 광고인데요. 이때 처음 나왔던 용어가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21세기의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살 거라는 거를 사실은 삼성에서는 미리 예견을 했다는 뜻이죠. 실제 지금 아이들은 유목민이란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들을 보시거든 유목민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정착하는 거 싫어하고요. 한 가지에 지근덕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죠. 이 아이들의 유목민적인 성향이 휴대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휴대폰 가지고 이번에 온라인 다 개학해서 애들 중학교 3학년 수업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차렷자세로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던가요? 수업 들으면서 옆에 창 하나 다른 거 열어놓고 창 내려놓고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즘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엉덩이 10시간 붙여서 공부해라고 하는 건 그 아이들의 엄청난 고문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문화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때 앞으로 세상이 사실 이 시절의 노트북이라면 지금 생각하면 그 노트북이 아니죠. 들고 다닐 만한 거긴 하지만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 뭐 아이패드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큰 거였는데 그때 삼성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견을 했다는 거고요. 이어서 작년도 광고도 하나 보실게요.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딱 보는 순간 무슨 광고인지 아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말이죠.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조카한테 야 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예요 하더라고. 갑자기 인사를 하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반응이 그냥 뭐 다 쳐다보고서 크리에이터 나을까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의 냉장고를 보더니 너네 요새 밥은 해먹고 사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회사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누가 집에서 밥을 먹어요? 우리 회사도 회사밥 잘 나오지. 그리고 우리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완전히 변했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네, 저는 절대로 삼성과 연관된 사람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이 광고 말고 또 다른 광고에는 어떤 광고가 있냐면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보통 면접 볼 때 신입사원이 혼자 앉아있고 직원들이 여러 명 앉아있죠. 이제는 반대로 신입사원이 여러 명 앉아있고 직원이 혼자 앉아서 신입사원이 물어봅니다. 그 회사 들어갈 건데 나한테 주말은 쉬게 해주시나요? 보너스는 많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업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문화가 과연 광고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굉장히 큰 오산인데요. 저도 교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의 문화가 특징이 이런 변화들이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이죠. 왼쪽은요 100년 전의 교실이고요. 요거는 현대 교실입니다. 제가 최근 것 찾으려고 뉴스 찾아갖고 지난달 기사 거의 사진 땡겨온 겁니다.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좀 뭐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약간 포토샵질을 좀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이야 여러분들 아실 텐데 교육부에서 끝없이 뭔가를 갖다 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대구시 교육청이 화두는 IB 과정이죠. IB를 하라든지 뭐 선도학교를 해라 뭘 끝없이 갖다 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거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뭐 하나 하라고 내려오면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인 단어, 학원, 과외, 인강. 인강은 저희 때랑은 바뀌었죠.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 봤는데 요즘은 인강이 됐더라고요. 인강, 시험, 밤샘이, 독서실. 이 단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문화는 적게 바뀔 수 있지만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당사자들이 변해간 것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알맞는 옷을 입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좋은 경쟁력이죠. 비슷하게 보시면 이게 또 하나 아재력인데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서 그거 탈 때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용감 다 웃어주시는데 굉장히 뻘쭘합니다. 지금 개그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예, 거기다가 버스 타는 것도 진짜 위험해서 옛날에 버스 문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는요 어떤 특허를 냈냐 하면 핸들 없는 차를 특허내서 지금 자율주행 시행이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운전하는데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핸들 없는 차가 이미 지금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문화가 생기겠죠. 자율주행이 완전히 일반화되면요 차를 사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각자 집에 가지고 계시지 않고 아파트에 한두 대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타는 것처럼 이제는 밖에 막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타고 학교 온 다음에 내가 내리면 그 차는 또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면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사실은 교육 안에서 이런 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도기죠. 긴 과도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왜 변했는가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변해가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가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결론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게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약간 살짝 헷갈려 하시는 게 뭔가 학교 밖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 와서 성과를 내면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교육부나 교육 전문가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딴짓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게 문제죠. 이 영상 찍고 있죠? 이런 얘기 하면 위험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는 예전에 20세기형 인재는 이런 거였습니다. 뭔가 좀 바쁘고 분주하고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사실 이런 페이지 만드는 이유는 이제 교장 교감생님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풀어주세요 이를 하려고 하는 얘기 있거든요. 요즘은요 놔두면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면접을 이쪽으로 봅니다. 대학에서도요 학생을 볼 때요 옛날에 이렇게 봤습니다. 결과와 문제풀이, 단편적 평가, 이게 쉽게 말하면 수능이죠. 점수 많이 받은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과정과 해결 방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재신문 면접 같은 대입 전형 들어가 보면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접근했냐라고 훨씬 더 많은 배점을 줍니다.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런 변화들이 생길까요? 대답 안 해주실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런 변화가 생기냐 하면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인구가 줄어드는 얘기하기 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은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시험 문제도 달라지고 수업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지금 문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얘기는 학생들도 알고 어머니도 알아서 긴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제일 큰 문제는요 사회적 이슈는 딴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옛날부터 찾는다고요. 쪽쪽쪽쪽쪽쪽 줄어서 지금 43만 명. 올해 수시 제외하고 수능 등록한 사람이 처음으로
현역 재수생 포함해서 5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40만 명 벽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학이 없어져야 될 대학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대학은 잘 안 없어집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로 보면은요, 현재 자녀들은 중3 애들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확 줍니다. 이때 6만 명 갑자기 줄었는 요때는 뭐냐 하면 빠른 생일이 없어져서 됩니다. 그래서 고3 숫자가 팍 준 거고요. 아무튼 5년 동안 총 줄었는 고3 숫자는 한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정원이 한 10만 명은 줄여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찾을 때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폐교된 대학, 과의 모집 단위 줄어든 등등등 하니까 5년간 몇 명이 줄었냐면 한 800명 정도 정원이 줄었습니다. 대학 정원은요. 자, 그러면 대학 가기가 쉬워져야 되지 않나요? 자, 근데 보시면 인서울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서영고, 서성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여기 학년도 그래프인데 요만큼 잘 보이는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중3 고1 학생들입니다. 얘들 숫자에 비해서 전문대를 포함한 대입 정원은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혹시 내 아이 보낼 생각이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요 갑니다. 제가 여상 근무할 때는 야간이 있었거든요. 그 야간은 대구 지역 전체 중학교 성적 99% 100% 다 모은 애들인데 걔들이 뭐라 하냐면은 선생님 저 취업 안 되니까 대학 갈래요 하고 전문대 갑니다. 이미 진작에 그랬습니다. 물론 전문대도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 4년제 대학은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보시면 지금만큼 이렇게 대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물으면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입 정원이 한 80명이 되면 고3 숫자가 한 100명 되는 겁니다.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높은 데는 20대, 30대, 80대까지 올라가죠. 그거는 뭐냐 하면 정책이 수시와 정시라는 정책으로 이 거품을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PPT 없이 그냥 말로 드리는 얘기인데 왜 거품이 생길까요? 우리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대입시장은요, 대입시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 마켓이 형성돼서 대입 하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교육비 쓴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이 시장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요, 이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려는 힘이 생겨. 대표적인 게 수능이죠. 수능은 진작에 폐지해야 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능 때문에, 수능이라는 먹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이상하게 지금 수능이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능 만든 사람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모님이 마음을 제대로 딱 잡고 학생들의 교육에 관여하셔야지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을 지출해야 될 때 지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구가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입 전형 체계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현행 여전히 6개로 돌아갑니다. 수시 4개와 정시 2개의 전형이 있고요. 사실은 실기 같은 거는 몇몇 제한된 사람들일 거니까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 3가지를 보면 되고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과는 뭐니 해도 교과입니다. 내신이 중요하죠.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진고등학교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 형성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은 여기 이제 글씨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물론 면접을 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이고요. 수능은 뭐 말 그대로 수능이죠. 뽑는 선발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서울 쪽에는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면 경기도에는 별의별 대학이 다 있어서 교과 전형이 살짝 많아집니다. 지방까지 하면 교과 전형이 월등히 많아지죠. 자, 요거를 제가 좀 보기 좋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녹색은요 서울에 있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의 유명한 대학들인데요. 종합을 월등히 많이 뽑습니다. 저건 왜 그러냐 하면 교과 전형이 갖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치명적 단점 때문에 그렇죠. 지역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어쨌거나 서울의 좋은 대학들은
괜찮은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관점이 몇 등 했냐, 등급이 얼마냐가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건 최근의 문화라기보다는 이미 한 20년, 15년 전부터 포스텍이나 몇몇 특별한 대학들은 저렇게 뽑았습니다. 그때는 학종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면접 전형, 캠프 전형 이렇게 말했는데 따져보면 그게 학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로 보면은 교과 전형이 대세입니다.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조금 슬픈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사들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 수능이나 정시로 대학 가고 문제 조금 못 푸는 애들이 활동 열심히 해서 학종 가고 이러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공부에도 분입된 부익부가 있어서 문제 잘 푸는 애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성적 잘 나온 애들이 동아리 부장도 합니다. 얘들은 학종도 되고 정시도 되는데 반대로 좀 중간 이하의 아이들은요. 학종 안 되고 정시도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대구에서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종처럼 제대로 뽑아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은 경대, 영대, 계대 정도? 지금 계대도 위태위태합니다. 뒤에 넘어가면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미 진작에 자기소개서 안 받았고요. 면접도 굉장히 간소하게 봅니다. 그럼 실제로는 거의 교과전형인 거죠. 그래서 교과전형으로 월등히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지방대의 슬픈 자화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정시를 40%로 확대한다. 많이 들으셨죠? 그 말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보시면 서울의 주요 15개대거든요. 여기 29.5%인데요. 논술이 10.9%입니다.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딱 40%죠. 결국 정시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논술이 폐지된답니다. 논술이 너무 본고사 같은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폐지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논술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게 어쨌거나 기회가 이렇게 한 6가지, 5가지 있는 게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볼 때 정시를 마구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얘를 희생시켜서 얘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얘와 얘는 공부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60대 40을 유지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수시 전형을 끝내고 나면은 수시 미달이 많이 납니다. 작년 자료인가 보니까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 모집이 30명인데요. 추가 합격을 28명을 시켰는데 최종 마감을 23명으로 마감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시 미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정시로 이월이 되죠. 그럼 거기서 대충 플러스 8에서 9% 한 10%쯤 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생각하건대는 이제 수시 50%, 정시 5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게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학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국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과 수능 이 두 가지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대체 뭐냐? 집에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있거나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은 학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학종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깜깜이 전형이다.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는데 내가 수능 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마치 셀로판지처럼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란색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겠죠. 예, 그런 원리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각 대학마다 그 대학에 모이는 내신 성적 분포도와 모이는 아이들의 특성, 심지어는 입학한 아이들이 향후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분석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요. 제가 여러 대학을 쭉 가보니까요. 서연고는 약간 세팅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성한도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데 의외로 제일 연구 많이 하는 대학이 그 밑에 있는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경희대 입학 담당관 얘기 들으니까 경희대의 고민은 그거예요. 원서를 내는 애들은 1등급 초반, 2등급 애들이 막 극상으로 내는데요. 얘들이 수시 원서 6개 내니까 경희대만 낼 리가 없죠. 그래서 뒤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또 애매한 애들은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경대 이런 데로 또 다 가버리니까 중간에 뻥 비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괜찮은 인재들을 찾아내려면 인구는 줄어들었으니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최대한 폭을 땡겨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런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외대라든지 그런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실제로 학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좀 애석한 게 이 평가 기준을 보는데 매우 유용했던 게 자기소개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됐었습니다. 제가 전국 단위의 진로연수를 갔더니만요.
전라도 쪽에 순천 저쪽에 아니 거의 뭐 시골 마을 학교 진로생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 학종이 너무 좋대요. 왜 너무 좋냐 하면 그쪽에 사는 애들은 정시만 치던 시절에는 서울에 원서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학교에 있으니 그 지역에 맞는 좀 약간 시골스러운 활동들 베이스로 해서 서울 쪽에 원서를 내고 애들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학종을 탓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건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2019년도 서울대 학종의 서류평가 내용 보십시오. 보시면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와 학교 소개자, 학교 프로파일이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해서 우리 학교도 자사고 시절에 자사고의 고민이 뭐죠?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얘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학교 프로파일 만들어서 서울의 대학교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칙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학생부가 바뀌고 대입이 바뀌는 거는요. 사실은요. 반칙 때문입니다. 이 반칙이 누군가가 반칙을 하면 반칙하지 마세요 하면 해서 아무도 안 하면 좋은데 아시죠? 어떻게 되죠? 한 명이 위반을 딱 하면 옆에 사람도 위반을 딱 하면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신호등 밑에 다 내려와서 중간 길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취소 이게 흐름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자, 현재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특별히 7가지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거, 논술 전형은요 2025년까지 폐지하겠다는데 하여튼 이게 대학도 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계속 공고 중인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프로파일 다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의무화, 뭐 지역균형 선발. 이 지역균형 선발 10% 공고 때문에 대학교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저거 만들고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전체 파이에 보면 아주 극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미반영하는 것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학생부에서. 자, 요거를 한 줄로 표현하면 변화의 흐름들을 보세요. 현재 고3, 고2, 고1, 중3. 자, 일단 현재 고2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원래 고3들은 썼습니다. 블라인드를 확대를 합니다. 요거는요, 기업체는 이미 블라인드가 확대돼가지고 기업체 면접 들어갔을 때 이름도 못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프로파일을 폐지한 거는 뭐냐면 토익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 말라 했는데 학교마다 앞다투어서 뭘 만듭니까? 인재상 이런 거 만들죠. 인재상 만드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인재상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파일에 보면 인재상 밑에 뭐 토익 점수 몇 개 이상, 자격증 몇 개 이상 이렇게 걸어놔버리니 이게 규정에 위반이 되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교 담당자들 만나보면요 엄청 답답해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도대체 뭘로 뽑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없앴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활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부모님들은 아이가 수능을 또 쳐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약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시가 아닌 수능 최저를 위한 수능을 쳐야 되겠죠. 아까 40% 말씀드렸고 논술은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중3의 가장 큰 화두는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왜 폐지할까요? 자기소개서는 왜 폐지하냐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울산대 의대 간 친구가 그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3 되더니만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선생님 제 학생부의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기한테 이메일로 뭐 광고가 왔길래 자기 학생부를 스캔해서 보냈더니만 문제점들을 50몇 가지를 쫙 뽑아서 보내주더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컨설팅 받는데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 하길래 물어봤대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학생부 컨설팅 하는데 50. 그때 항목이 3개 쓸 때거든요. 하나당 50. 4번까지 원하면 추가 50. 그럼 총 300에 자기소개서를 딱 써주는 거예요. 애가 혹했는데 그 순간 돼서 평상시에 저랑 좀 친한 친구라서 진로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야지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싸네? 싼 겁니다. 더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맛깔스럽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맛깔스럽게 깔끔하게 쓰는 것도 결국 사람이 쓴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서 검증하면 다 떠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자사고 때 학생들 모집할 때 자기소개서 검증을 거쳐봤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뜨더라고요. 2005년도 과학고등학교 몇 번 지원자의 3번 항목에 몇째 주라고 80% 일치 이렇게 뜹니다.
그럼 뜨면 거기서 이제 감점이라든지 뭔가 페널티가 주어받는 구조겠죠. 근데 어쨌거나 입시생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런 걸 하게 되는 구조죠. 우리 부모님 꿀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학생부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보셨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부에 이게 다릅니다. 크게 교과, 그래서 교과 비교과 하는 게 교과 비교과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집니다. 교과 비교과 중에서 교과에 성적 나오겠죠. 근데 성적도요 1에서 9등급이 나오고요. 점수 보는 법 나중에 입학하시면 꼭 알아보셔야 돼요. 단지 평균만 보지는 않습니다. 편차와 집단의 특성을 다 분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 영역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요게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라고 부모님이 엄청 얘기하지 않으시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학생들은 엄청 관리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가보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계시는 선생님이 부담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학생부의 양 같은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페이지 수 이런 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몇 가지 폐지돼서 양이 줄었는데 제가 수성구에 있는 모 학교 가니까 고3 아이들이 30장이 넘는 학교가 있었어요. 실제 30장이 넘는다는 말은 수상부터 세특 거의 꽉꽉꽉 채우면 거의 30장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좋지는 않아요.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양으로 승부하니까 학생부 입력 내용도 지금 대폭 간소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한 25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입니다. 동아리 부장이나 뭐 봉사시간 충분히 채운 아이들. 근데 아마 지금 중3 아이들은 그만큼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글자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있고요. 비교과 영역의 출결,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특, 독서, 교과 세특인데 뒤에 그 다음에 담임쌤에서 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래서 크게 보면 꼭지가 3개죠. 교과, 비교과, 행특. 그 중에서 대입에서 사라지는 것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수상경력 중3 사라지고요. 독서활동, 독서활동 제가 교과서도 밑에 또 적어놨네요. 독서활동은 적지만 반영 안 합니다. 이미 사라졌는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지금도 적긴 적는데 대입에 반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활동이 과목당 500자는 유지가 되는데 기존의 영재 발명 교육 이런 것들 미반영입니다. 여기 보면 미기재와 미반영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기재는 입력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미반영은 입력은 하되 대학교 보내는 걸로 출력하면 그 부분이 사라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동아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창체활동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글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미기재,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입니다. 우리 부모님 아실 만한 건데 왜 미반영됐을까요? 학교 안에서 시키는 뭐 환경도우미 이런 거는 반영됩니다. 개인이 가서 뭐 요양병원 봉사 이런 거 받아오는 게 이제 미반영이라고요. 왜 미반영이 될까요? 학생이 가는지 엄마가 가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 대학에서 면접 볼 때 그런 거 물어봅니다. 너는 요양병원에 매주 갔네? 열심히 했네? 네. 근데 너 11월 4일 날이 시험 기간인데 너 그전 주도 갔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애가 간 거냐? 이런 거품들을 교육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미반영합니다. 진로활동 진작에 현재 고1, 2들 미반영되고 있고요. 진로활동이 글자가 700자로 이게 제일 많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활동의 글자에 어떻게 채울까는 학교에서 다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똑같은 공통문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공통문구가 아니라 진로활동을 좀 더 경쟁력 있게 써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고요. 수상경력은 현재 고3들은 다 들어갔는데요. 현재 고1, 2는 학기당 한 건만 들어갑니다. 그럼 최대 3년간 6건 들어가죠. 3년간 6건인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성적은 고3 1학기까지 들어가는데 생기부 마감을 8월 말에 하니까 8월 한 15일쯤 개학해가지고 16일 개학해서 2학기 시작하면 그 보름 안에 2학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상 하나 만들면 한 개 더 들어간다고 이걸 또 6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미반영, 이제 수상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3 담임 한참 할 때 이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잘 아는데요. 수상이 미반영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역할하는 학부모, 학생과 또 그 중간 역할하는 우리 교사들의 사실은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말씀드릴게요. 왜 대회상, 외부상이 다 허락될 때요. 애가 태권도장에 가서 2명이서 야 한 다음에 금메달하고 따갖고 왔어요. 이게 너무 거품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회상 없앴습니다. 그럼 대회상 없앴으면 야야 해가 따갖고 왔는 거 안 넣으면 되잖아요. 또 부모님 굳이 찾아갖고 담임선생한테 부탁하면서요, 얘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 상을 탔는데 좀 넣어주세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안 돼요 하고 끊으면 되는데, 또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하지도 않은 교내 태권도 대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야를 금메달을 만들어가 또 상을 입력해 줍니다. 애는 만족하는데 누군가의 민원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기 초에 계획된 수상 말고는 다른 수상도 못 주고요, 상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주게 규정이 다 바뀐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요, 저희가 자사고 할 때 전화 와서 실제 학부형 민원입니다. 수성구의 모 학교는 1년에 수상이 50개나 되는데 그 학교는 왜 상장을 그거밖에 안 줘요? 우리 학교 상 엄청 많이 주는데도요, 1년에 상 50개 주려면 우리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상 주다 볼일 다 봐야 됩니다. 뭔가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 수상 없애버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도서명 독서활동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입니다. 왜일까요? 애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실제로 진짜 읽고 놀까요? 남학생들은 고민해야 되는 게, 독서 보면 남학생들은 2권, 3권 적혀있는데 여학생들은요 한 학기에 20권씩 막 적혀있습니다. 그 욕심이죠, 욕심. 네. 그래서 미반영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고민이 뭐냐면요, 대학교의 고민은 이거라도 있어서 애를 파악을 하는데 이거 다 빼고 나면 뭘로 파악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짧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 이후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학종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대입 공정성 방안에서 현재 중3한테 바뀌는 문화는 첫 번째, 대입은요 결국 학종과 수능의 양분화됩니다. 그럼 결국 수능의 경쟁력은 뭐죠? 최대 받는 점수죠. 등급이죠, 등급. 이게 수능의 경쟁력 맞죠? 결국 따져보면 서열화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갈 거냐입니다. 이게 수능의 경쟁력입니다. 학종에서의 경쟁력은 뭘까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이 친구가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 조은이 영진고등학교와 다른 여러 학교들을 비교했을 때 영진고등학교와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문화의 차이가 한 70% 차이 나겠습니까? 제가 교사치고는 꽤 다른 학교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차이 안 납니다. 단언컨대 99%가 똑같고요, 그 1%의 학교의 풍토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학생과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밀착해서 지도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생기지,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아무리 짜려고 나봐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놓는 게 그게 그거고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 막 만들어 괜찮은 한 학교가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학교가 대구에서 테드 대회인가 처음 만들었어요, 자사고 할 때. 그 다음에 되니까요 학교마다 테드 다 해요. 금방 평준화됩니다.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 학종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 아이가 똑같은 환경에서 좀 더 다른 차별화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세특, 수업 참여도, 캐릭터와 키워드, 요 두 단어는 부모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캐릭터, 본인의 캐릭터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본인이 만든 캐릭터와 대학이 서류로 통해서 본 캐릭터가 일치하면요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때 성적은 부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인하대 입학사정관 팀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키워드, 얼마나 이제 학생들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만 봤더니 흩어진 것 같지만 어느 한 방향을 향하느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게 첫째는 결국 대입은 학종과 수능이 양분화된다. 수능 최저도 또 부활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수능이 아주 그 마지막에 치달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수성국권에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애들이 학교 와서 잡니다. 학교 와서 자고 학교 마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죠. 학교 선생님이 말리지도 못해. 왜 걔가 전교 1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교내 활동, 교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걸 세특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중3 부모님들한테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학원 다 끊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게 해야 됩니다.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적어놨는데 복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희가 자사하고 현재 고2 애들 마지막 애들 받았을 때 90명, 280명 정원에 90명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난리 났어요. 우리 학교 기자들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습니다. 잘할 때는 기자 한 번도 안 오다가 뭐지 못하니까 기자 와서 인터뷰 엄청 했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제가 좀 불쌍해가지고 1월달에 90명을 1대1 면담을 다 했거든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됐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너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니? 똑같아요. 학원 가고요.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고요. 그 문제로 시험 치고요. 시험 끝나면 뭐 했니? 놀다가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하면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뭐 학원 언제부터 나갔니?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빨간펜부터 시작하면 애가 기억이 있느나 아이에게 공부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공부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와서도 성적 떨어지면 뭐 하죠? 학원 보내요. 학원 봤는데 성적 또 떨어지면 옆에 학원 보내요. 옆에 학원 보내는데 성적 또 떨어지면 과외시켜요. 과외인데 성적 또 떨어지면 그때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1이요. 되게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10분이 수업하면 10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10가지 전달하는 방법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안 맞는 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간 다음에 그거 듣고는 수업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항상 옆에 학원이라는 걸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1만큼은 적어도 1학년 1학기만큼은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영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경로로 들어서 학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생들 믿고 수업을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걸 가지고 복습하는, 그날 들은 수업을 그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죠. 학습이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세특에 기록되고 그게 학종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요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프로야구를 보면요.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는 잘하는 선수들은요. 겨울에 비시즌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시즌에는요. 뭐 투구 폼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힘듭니다. 학생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할 때 시즌과 비시즌이 뭐야?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말씀해 보세요. 시즌이 뭐죠? 시험 기간이요. 비시즌은요? 시험 안 칠 때요. 크게 보면 학기 중은요? 시즌입니다. 방학은요? 비시즌이죠. 고1, 2는요? 비시즌입니다. 고3은요? 시즌이죠. 자, 물어보고 싶은 게요. 공부라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시즌에 하는 겁니까? 비시즌에 하는 겁니까? 비시즌에요. 시즌에 할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시즌 때 써먹을 게 생겨요. 근데 중학교 때가 얘들이 해온 공부가 비시즌에는 놀다가 시즌 때 후닥닥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고 있으니 얘들은 공부를 해도 어렵기만 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단일 학원도 많아지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겨울방학부터 이제 아마 영진고등학교도 비포스쿨 이렇게 돌아갈 텐데 그걸 통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접목시키는 것들을 부모님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내 활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외부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교육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요인, 소위 말하면 돈 써서 할 수 있는 일 말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현재 고1, 2에게 남아있는 자기소개 1번 질문이 이겁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1, 2를 위한 자기소개 항목입니다. 당연히 대학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겠죠. 너 어떻게 해서 제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너 어떻게 해서 화학과 오게 됐니? 쌤이 허락했는데요. 이러면 면접이 안 되죠. 그럼 내가 왜 화학과를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 그럼 결국 교내 활동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행동 특성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마당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는 그 학생을 위한 추천서의 역할을 대학교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아무래도 한 마음이 더 쓰이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성적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뭔가 성실한 아이들한테 한 글자 더 주고 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자기소개 2번 질문이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이 부분에서 행특이 지금까지는요 대학에서요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특은 하나같이 다 멋있어. 배려심이 뛰어나고 맨날 선생님한테 대든 애를 뭐라 적어놓죠? 자기 주관이 투철하며 맨날 지각 안 해보고 뭐라 그래요?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건 대학교가요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10년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유분방하고 보니까 무단지각이 15일 있어. 아 그럼 얘 맨날 지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특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실 건가? 결국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 1단계 마무리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 짧게 저한테 5분씩 한번 더 주어주시면 제가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제가 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건 좀 사진 찍으셔도 어머니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영진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내신은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4, 7, 12, 17 이렇게 쭉 넘어가면요. 어머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애가 학교 가서 시험 치고 오더니만 엄마 나 5등급이야 라고 말하면요. 니 공부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4, 5, 6등급이 전체의 54%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신 구조는요. 상위 4%요. 가끔 저기 정말 문제를 쉽게 낸다고 유명한 학교 가보면요. 한 과목 평균이 90몇 점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등급이 싸그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보니까 학교 알림에 188명 나오길래 입력했더니 현재 1학년 영진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1등급 받으려면 7등을 해야 됩니다. 2등 19등까지는 2등급이고 41등까지는 3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께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분석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아이가 3등급인데 20등으로 3등급이냐 40등으로 3등급이냐를 보셔야 돼요. 40등으로 3등급한테 네 공부 열심히 해서 2등급 해라. 그거는요 네 죽어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가 20등으로 3등급 하고 있으면 우리 한 문제만 더 맞춰보자. 그러면은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요 부분들을 담임생과 상담하셔서 교과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잣대로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과전형은 내신 전형입니다. 모든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교과전형 여기 경희대학교 자료거든요. 교과전형은 깔끔합니다. 뭐 동그라미가 붙은 애들이고 X가 떨어진 애들입니다. 깔끔하죠. 경희대학교 좀 되니까 앞에만 쫙 붙어있는 거 보이죠. 이 특정과만 그렇지 않고 다 보면 여기 동그라미 보세요. 전부 다 앞에만 쫙 붙어있죠. 동그라미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보여드릴게요. 종합전형은요 비교과 활동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이 면접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면접을요 1단계 최초 합격한 애들이, 최초 합격한 아까 제가 경대 얘기했죠. 최초 합격한 애들이 여러 군데 동시에 합격하기 때문에 쭉쭉 빠져나가면요 추가 합격 쭉 진행해서 최종 마무리하면요 여기 보시면 3배수의 최초 합에 6.1% 붙었던 애들이 마지막 되면은 2배수 3배수 애들이 이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합을 하는 데는 내신이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 2배수 3배수에는 면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면접 보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요 비율이 50%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을 잘 준비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본인 캐릭터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본인 캐릭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대학에서 서류를 봤더니 이 학생이 스파이더맨 같아. 그 면접을 질문을 뭘 할까요? 나쁜 놈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대학의 예상 대답이 뭘까요? 거미줄을 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학생이 갑자기 망치로 때릴 건데요. 그럼 갑자기 대학이 헷갈립니다. 이건 뭐지? 그때부터 나오는 게 압박 면접입니다. 얘가 뭔가 너무 포장이 과하다. 그러면 물어보거든. 너 피부가 녹색이니? 너 혹시 뭐 외계배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는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죠. 이 캐릭터는 언제 만들어지죠? 학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자, 빨리빨리 넘겨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경희대학교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가 흩어진 거 보이십니까? 경영학과는요, 경희대 경영학과가 학생부 교과전형이 내신 등급이 1.4, 1.5 나옵니다. 여기에 교과는 딱 붙어 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거기다가 재밌는 건 내신 제일 높은 애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희망이 그겁니다.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이 과만 그렇지 않고요. 페이지 통째로 보면
다 흩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경희대학교 입학부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아 보셔도 좋아요. 매년마다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논술과 수능 전형이 있죠. 제가 쭉 넘겨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전형 이야기는 아마 대학교에서 많이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많이 듣게 될 거고요. 대입 전형 어떻게 준비하냐? 같이 하십시오.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애는 뭐 학종 올인, 특히 우리 자사고 할 때 많이 들었는 게 저는 수능 올인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극장에 한 2, 3분 늦게 영화 시작하고 들어가시는 경우 있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마음 급하다고 팝콘 두고 콜라 두고 막 가다가 계단에 넘어져갖고 소주 떨어지고 팝콘 팍 쏟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적응하도록. 맞죠? 고등학교 입학하면 아이 보고 네 학원 가 빨리 공부도 해 뭐 하지 마시고요. 학교생활 누리도록 좀 두십시오. 그럼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성적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30%밖에 보통 안 들어갑니다. 수행평가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역량에 맞게 찾아가도록 그때 필요한 게 학교를 믿으셔야 됩니다. 학교를. 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수능, 교과 뭐 학생부 종합전형 언제 결정 날까요? 대충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되면 방향이 나와요. 아, 얘는 교과 가능성이 있는지 학종에 더 투자를 할지 또 보통 고3 돼서 6평 치면 정시의 가능성이 보통 타진되고요. 통상적으로 논술 보는 애들은 6평 이후부터 논술에 조금 집중합니다.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내신 관리, 뭐 대입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결국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라 뭐 이런 얘기고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요. 안 넘어가지? 네. 부모님은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를 가장 잘하는 멘토가 돼서 또 넘어가네요. 넘어간다는 말은 빨리 하라는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떡하노?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청 부담 느낍니다. 두 번째, 어머니 아빠지 아빠 꿈꿔야죠. 성적 떨어지면 애가 아빠 닮고요. 성적 오르면 엄마 닮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괜찮은 것 같아도요. 남학생들이 굉장히 공황면이 있어갖고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답하고 뒤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문 닫고 캄캄한 밤에 스탠드 켜놓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부탁드리는 거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부모님도 뭔가 공부할 거리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고 대화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죠. 이런 거 라떼에서 홀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왜 수능 치면 돼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영상 꼭 보여드린 영상인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꼬마아이가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 의자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들어보시면 이 아이가 Y를 계속 외칩니다. 왜 나는 못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가지? Y라고 하죠. 아버지인지 코치인지가 와서요. 뽀뽀 한번 해주고 궁디 팡팡 해주죠. 올라갑니다. 이 꼬마 여자아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등학교 동안에 수많이 도전하고 실패하는데 뭔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 원하는 대학에 도전합니다. 입학 때보다 그 과정에서 졸업 아이는 때가 포기하지 학력이 않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다음 격려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 학교 폭력 개론 학교로 큰 때려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우리 영진고등학교 2년 연속으로 이 격려와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가 성취하니까 코치가 안전한 좋아져. 학교로 표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좋아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까 교장선생님 말에 좀 감동받았던 게 이 졸업생들이 계속 이렇게 펜슬레이트는 장학금을 뒤에 주는 그 이런 또 좋은 나오겠습니다만은 학교에 자녀들이 요 와서 동아리로 공부할 때 저희 성공할 학교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 대상 수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따가 새로 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요 굳은 살로 그 사람들의 노력을 그다음에 증명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위 어디 프로젝트 자리에 우수 사례 있을까요? 홍보전에서 저희 학교가 왼쪽으로는 교육부 장관상 손가락이 수상을 돼야 했습니다. 됩니다. 글씨 많이 상담 쓰니까요. 활동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뭐 이런 프로그램 뇌의 운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잘 그러려면 적응할 수 뭘 있도록 해야 되냐면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리하다가 손 베는 경험, 최근 자전거 타다가 6년간 넘어져서 무릎 저희 갈리는 학교 경험을 주요 대학 해야 합격자 요리와 숫자들인데 자전거 실력이 느는 것처럼 주로 학교 상위권 안에서도 대학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믿고 학교 안에서의 저희 학교 활동으로 전체 학교의 내신 학생 수 공부로 그 따져보면 아이가 한 성장할 20%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서울권 부모님이 격려해 주시고 상위권 대학에 도와주신다면 합격하고 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대입 공정화 정확한 방안으로 숫자는 학생부 뭐 종합전형의 다 시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전체적으로 원하는 한 전공으로 20% 원하는 성인으로 원하는 상위권 삶을 입학하고 살아가는 있습니다. 학생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강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종학교 교감 남규입니다. 조금 전에 그 홍진영 부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일찍 들었더라면 저희 학교, 저희 집 애들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그 홍진영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래 입학 설명회도 결국은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입학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학교가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한 20분에 걸쳐서 저희 학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소개를 처음엔 알아보기 하고 교육과정 소개, 진로전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전경이고요. 예, 저희 학교는 80년에 개교했고 현재 남자 인문계 일반고의 고등학교이고 38회 졸업생에 2만여 명이 졸업했고요. 서울대 입학자가 271명인데 38회로 나누면 약 한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고 대구 동북부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연간 7명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대구 일반계 진학률이 61%인데 저희 학교가 65%고 다른 일반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수상 경력을 몇 개 나오는데 2015-16학년도 학력 향상 최우수 학교로 수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입학 때보다 졸업 때가 학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학교 폭력 제로 학교로 학교가 2년 연속으로 3년간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요 트랜스레이터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동아리로 저희 학교가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가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 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저희 학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담 활동 뭐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6년간 저희 학교 주요 대학 합격자 숫자들인데 주로 상위권 대학을 말합니다. 저희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따져보면 한 20% 정도가 서울권 또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학교 장학 제도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입학 성적 우수학금도 있고 재학생 우수 장학금도 있고 서울대 특별 장학금도 있습니다. 1학년 장학금, 그다음에 또 2학년 장학금,
3학년 장학금 이렇게 해서 3개 학년에 작년도 장학금 수여한 내역이 총 5,438만 원 정도 수여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자, 그다음 제 학교 교복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또 디자인도 이쁘고 실용성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갈까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춘추복이고 저쪽에 하복인데 하의도 그 반바지나 긴 바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한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대학 입시 대비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침 따르되 전체적인 방향은 추후 고교 학점제 대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요 대학의 대입 조정에 맞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특기 적성에 따른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인수 강좌를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소인수 강좌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학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인수 강좌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오후에 8, 9교시나 토요일이나 야간 자습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과목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등을 별도의 카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과목입니다. 저희 학교는 소인수 강좌가 무학년제로 본교 교사 또는 외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학기당 2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인수 강좌 또 과목은 현재로는 1학기에 4개에서 50명이 참여했고요. 2학기에는 7개에서 47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되었고 참여했는데 원래 뭐 이렇게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는 바람에 소인수 강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학년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은 영어 수학을 하고 있지만 수학이 한 반에 한 20명 같으면 한 13명 정도는 교실에서 하고 7명 정도는 이제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생 수준에 맞추어서 한 반을 두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방과 후 시간에 또 영어 수학이 조금 뒤처진 애들은 별도로 운영해서 일치 월장반 운영하고 물론 희망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3 학부형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심화반 운영은 저희 학교도 학년별로 상위 50명 2개 반을 편성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습실 6개 마련하고 있고 심화반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소인수 강좌, 학습 코칭, 진로연계 체험활동, 진로 상담과 실전 면접 프로그램 등등을 운영하면서 심화반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그림 보시다시피 별도의 심화실이 6개 있고 또 매일 감독교사님이 입장 지도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소인수 방과 후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머님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로 치면 보충 수업입니다. 8, 9교시간의 보충 수업인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이제 소수로 한 과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를 수업하고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으로 수업할 수 있겠죠. 또 좋은 점은 혹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 등교 수업과 비슷하게 운영해서 학생들을 수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원래 처음으로 했는 겁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제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할 때 제 학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구글 미트 등으로 전 과목 모든 선생님이 실시간 상방향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또 혹시 원격 수업이 된다면 저희 학교는 전면 실시간 상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는 진로 연계 동아리 45개, 자율 동아리 74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부터 운영까지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부장, 차장, 대상에 리더 캠프도 하고 있으며 학년 말에 동아리 발표 대회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학교 봉사활동 이름이 라온하제입니다.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진로 연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봉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복지시설 방문,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도,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번역 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 재능 기부 등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석 함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수상했는 내용에서 저 뒤에 말씀드리다 그랬는데 이게 그 자율 동아리의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요즘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초등학교에 그 이제 다문화 가정의 학부형들이 우리나라 한글로 된 교과서를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교가 뭐 시범적으로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고 또 그래서 뭐 반응이 좋아서 동아리 발표대 대상도 차지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 드림팀이라고 해서 진로진학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사당, KBS 본사, 현충원 등을 방문했고요. 그림에 요 보이시는 분이 저기 교장 선생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영진 드림팀이 또 이렇게 대학을 방문해서 학과 방문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들에게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실제 대학을 방문해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문학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학기행, 관례체험, 다도체험 등을 또 체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08년부터 실시한 문학기행인데 문인들의 삶과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장소에 가서 학부모님과 같이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학 1학년 대상으로 해마다 서울대를 방문해서 선배들이 이제 경험담도 들려주고 만남을 통해서 선후배한 유대도 다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들이 하는 이제 학습 프로그램인데 학생들끼리 멘토, 멘티를 정해서 하는 협력 학습체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스타디 그룹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1학년에 1, 2학기 합쳐서 뭐 100여 개, 2학년에도 뭐 90개, 60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실에서 묻고 답하고 또 그 중에 또 몇이서 담당 교사가 학습 코칭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죠.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코로나가 막 극성일 때 2단계일 때 야간 자습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구글 밑에 올리고 감독 선생님이 그걸 다 확인하고 또 온라인으로 체크도 하고 하는 그런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저희 학교 시범적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몰입이라 그런 게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서 뭐 토요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마치고 집에 갔다 왔다가 일요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몰입해서 이틀 합쳐서 뭐 한 30시간 정도를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학교에서 도시락도 제공하고 또 선생님이 하루 종일 남아서 지도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금토일 합쳐서 한 30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야간 자습을 포함해서 쭉 자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몰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 꾸방이라고 내가 꾸미는 방학의 준말인데 방학을 이용해서 자기주도 학습 실천을 하는데 방학 기간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매일 실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실천 여부를 학업 교육 계획서를 통해서 담임과 부장교사가 매일 확인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방학 때도 이렇게 밀도 있게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영진전문대학하고 자매학교입니다.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 방학을 이용해서 입소해서 1박 2일간 입소해서 2일간 완전한 영어 환경에만 노출되어서 영어를 한번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학 방문 체험 프로그램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대학 은비 협약을 통해서 학과별로 방문해서 하루에 6시간에 8시간 정도를 전공하고 직업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체험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탐색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인솔도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 했습니다. 아까 연인 드림팀이라고 좀 비슷합니다만 이건 원대 인솔이라 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어떤 대학 방문, 기업체 탐방, 공공기관 방문 등등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은 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해서 일종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지도교사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저게 저희 교무부장님 보이시네요. 자, 그다음에 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조금 참가할 때 학교 선배들이 뭐 주로 이제 좀 제가 지난 봐오기는 뭐 서울대 연고대에 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후배들 고민도 들어주고 진로 코칭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팀별로 짜서 이제 선배님들이 한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진로와 학습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내 경시대회가 한 80여 개 있습니다. 교과별로, 학년별로 또는 학업별, 진로 탐색별 다양한 분야에서 교내 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로 뭐 3학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 1학년, 2학년도 있습니다. 진로 코칭도 하고 자기소개서 코칭도 하고 입시 경쟁력 강화 캠프, 논술 지도, 학습 코칭 프로그램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 맞춤 영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로 진학 설계를 학교에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대비하면 뭐 진로 활동, 체험 활동, 과제, 수행 평가 등등을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담아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의 이력 관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수시를 이제 원서를 낼 때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요 이력 스쿨 안에 학생들이 쭉 지나왔는 그 이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시를 준비하는 데 수월하고 또한 그 원서 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수월하겠죠. 리로 스쿨이라고 그 앞에 리가 그 이슬입니다. 이슬. 로 하는 게 저기 이제 바른다, 뭐 길이다 이런 뜻인데 이슬을 밟고 뭐 이런 뜻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라 이런 뜻에서 그런 리로 스쿨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종 전형에 아주 적합한 그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뭐 짧게나마 좀 제가 그 사실은 뭡니까 설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나마 제 학교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